안녕하십니까. 아우월 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 배치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강철 부대 54단 신병교육대에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4단 신교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 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54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배치가 되신다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4단 예하부대와 직할부대의 편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하부대는 5개의 보병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직할부대는 기동대대, 공병대대, 정보통신대대 등 15개 부대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예하부대들부터 좀 더 설명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5개의 보병여단은 120, 121, 122, 123, 501 보병여단 이렇게 5개 부대이고 각 예하부대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지역은 대부분 경상북도 지역으로서 120여단이 구미, 칠곡, 김천 등 7개 지역을 맡고 있고 121여단이 울진, 영덕, 청송 등 4개 지역을 122여단이 영천, 경주, 경산 등 5개 지역을 123여단이 안동, 예천, 영주 등 6개 지역을 501여단이 대구광역시 지역만 전담으로 방어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하 여단별로 방어 책임구역이 편성되어 있고 이 여단별로도 예하 대대 및 중대들이 또 책임지역을 나눠서 작전지역을 방어하게 되는데요. 이 방어 책임지역들을 한번 보시면 내륙경계가 아닌 해안경계를 맡고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54단에서는 121여단과 122여단 일부 부대가 그런데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해안경계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단들은 주로 지역방위 사단들로서 해안경계 임무가 없는 지역방위 사단들도 있지만 해안경계 임무가 있는 지역방위 사단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안경계 부대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이유는 해안경계 부대로 배치가 되시면 내륙경계 부대에서의 군생활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전방 GOP 부대처럼 생활면에서 통제가 많고 경계 근무가 밤낮 없이 돌아간다는 면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면에서 통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제의 가장 큰 예로는 장병들의 출타 제한을 들 수 있는데요. GOP 부대가 GOP 철책을 지키는 것처럼 해안 경계 부대들도 해안 철책 및 해안선 경계 임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맡고 있는 몇 개월 동안은 교대할 때까지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안을 맡고 있는 지역방위 사단 중에도 해안경계 부대를 몇 개월 단위로 교대하지 않고 한 개 대대를 고정으로 운영시키는 사단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런 사단들은 이 해안경계 부대의 출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휴가라면 휴가 기간을 3, 4일 정도만 갔다 오도록 짧게 승인시키거나 해서 나머지 근무자들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야 근무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일반 대대 병사들이라면 1, 2차 정기 휴가가 각각 10일 정도씩 되는데 이런 휴가를 한 번에 길게 갈 수 있지만 해안경계부대 병사들은 이런 긴 휴가들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쪼개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출타 부분도 그렇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으로 경계한다는 위험한 부분도 그렇고 24시간 경계를 해야 돼서 밤낮 없이 초소근무, 순찰을 한다는 면 등을 봤을 때 일반 내륙에 있는 대대들보다 해안경계 부대들이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1, 122여단으로 가시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고요. 다음 54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기동대대. 이 기동대대는 전방사단과 비교하자면 수색대대의 성격을 가진 후방사단의 특수부대로서 그 사단의 긴급상황, 중요작전을 도맡아 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동대대로의 배치는 신교대에서 면접평가 후 선발돼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그 사단의 자부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 지원, 포병대대는 보병부대를 뒤에서 야포들로 지원하는 부대이며 보급수송근무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 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근무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규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는 구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이며 군악대는 각종 행사의 군악지원, 군악을 통한 사기 진작의 역할을 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군사경찰 의무, 군악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54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대이고요. TOD와 같은 열상 감시 장비를 이용해서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경계하는 해안 감시 장비 운용대와 신규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도 기간병으로 무작위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신규대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배치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속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사단 인사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부대보다는 예하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에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4단 내부자원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사단을 벗어나서 배치받을 수 있는 전국구 자원들입니다. 전국구 자원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군 관련 정보들에 따르면 요즘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전방사단 신교대들이 일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8사단, 22사단, 23사단 등 구 139군 예하 전방 전투사단들의 신교대들이 사단마다 거의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부대 개편 사정으로 인해 전방사단 신교대들은 줄어들고 있고 후방사단 신교대도 예전에는 후방부대 위주의 자대 배치가 이루어졌으나 작년부터는 지작사 예하 신교대가 없는 전방부대들로 후방사단 신교대에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정말 전국구 단위로 자대 배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54단 신교대 수료 후 사단 밖으로 주로 가는 부대들을 보시면 신교대가 없는 22사단, 23경비여단과 같은 전방부대라든지 수기사, 8사단, 11사단과 같은 기계화부대 이런 곳으로 일부 갈 때도 있지만 54단 신교대 자원들은 자충 자원들을 제외하고 이작사 직할부대들로 가는 비율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54단 사령부도 대구에 있지만 지상작전 사령부와 더불어 규모가 가장 큰 이작전 사령부도 대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단들과는 조금 다르게 54단 신교대 출신들은 이작사 직할부대로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작사 직할부대들을 하나씩 간단히 보시면 먼저 근무지원단, 이 근무지원단은 이작전 사령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방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지원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작전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의 부서장 그리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사단 정책을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근무지원단 간부 및 병사들은 이런 지휘부 및 참모부서 때로는 예하 여단에 필요한 부분을 주로 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인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지원단의 기능들을 몇 가지 보시면 사단 본부근무대에 각 참모부 행정병, 주둔지 경비병들처럼 사령부 본부근무대도 있어서 동일하게 사령부의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령부 주둔지를 경비하는 경비중대가 있고 이외에 시설관리대, 수송대, 군악대 등 몇 가지의 기능들이 더 있으나 이 참모부 행정병 및 주둔지 경비의 기능이 근무지원단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지원단에도 필요한 병력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작사 직할부대 중에는 이 근무지원단으로 배치가 가장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직할대는 12정보통신단입니다. 정보통신의 기능은 사단 정보통신대대보다 규모만 더 클 뿐 내용은 동일하겠고요. 정보통신단 예하부대로는 대구에 있는 6.2통신운용대대와 전북 완주에 있는 72통신지원대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통신단 본부는 사령부와 같이 대구에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대는 1115, 1117 공병단입니다. 이 공병단도 기능은 사단 공병대대와 동일하겠고요. 예하부대는 1115 공병단이 117, 152, 187 공병대대로 편성되어 있고 대전 일대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17 공병단의 예하부대는 183, 190, 191 공병대대로서 경북 영천 일대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대는 21 항공단으로서 500MD 정찰 헬기와 KUH-1 기동 헬기로 이작사 예하 각 지역 방위 사단 및 직할 부대들의 항공 지원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예하 부대로는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는 206, 506 항공대대와 경북 영천의 207 항공대대, 대구 광역시의 507 항공대대 이렇게 4개 부대가 있고 이 항공단의 헬기들의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항공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병사들은 주둔지 경비 및 관제, 행정, 수송 등 부대의 전체적인 지원의 역할을 하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화생방대대와 보충대는 사단 화생방 지원대와 보충중대의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 분석대는 이작사 지역의 작전 지역을 분석하는 부대로서 이 3개 부대는 모두 이작전사령부 본부와 함께 대구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54단 신규대에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사단 자충 자원들과 사단 밖으로 가는 전국부 자원들의 비율이 제 예상과는 좀 달랐다는 건데요. 군 관련 정보들에 따르면 54단대로 배치받는 자충 자원들의 비율과 사단 밖으로 배출되는 전국부 자원들의 비율이 50대 50 정도라고 하고 기수마다 다르겠지만 자충 자원들이 훨씬 많을 때도 있고 전국부 자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자충 자원들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비율도 50대 50이고 외부 자원이 많을 때도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두 번째, 전국부 자원 설명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 자충 자원들을 제외하고 전국부 자원들은 제가 이작사 직할부대들이 가장 확률적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이 직할부대만 설명드렸지만 요즘 후방 신규대 사단들은 정말 어디로 배치받을지 대중이 없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50사단 신교대에서 신교대가 있는 후방사단인 32, 35사단으로 운전병과 같은 특기병이 아닌데도 배치받은 사례가 있었고 50사단 얘기는 아니지만 37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수의 거의 90% 정도가 자충 자원으로 몰빵이 된 사례도 있었고 55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수가 전국부 자원으로 거의 90% 정도가 몰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정말 어디로 배치받을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6본 사령부 인사계통에서 경북 부대들은 공석순에 종합된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겠지만 정말 갈 확률이 아주 조금 높은 부대는 알 수 있어도 어디로 확실히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어느 지역으로 배치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기대에 간절한 염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실망만 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대가 어디든 좋은 간부, 좋은 선우리,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 지역을 떠나서 군생활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의 군생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규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캐!